상우는 미란의 손등에, 목에, 귀 뒤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당신 몸에선 좋은 향이 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달콤했어요. 둘은 아주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미란도 놀랐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황홀함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상우의 손길은 정성스러웠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황혼에 다시 시작된 사랑은 그저 달콤하고 짜릿하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전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안녕하세요.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8의 강미라는 혼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단독주택의 거실은 넓었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적막함만 더해질 뿐이었죠.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미라는 이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0대 남성, 사흘 만에 발견돼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고독사 소식이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리모컨을 꽉 쥐었죠. 그 남성도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자녀들이 있었지만 연락이 뜸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미라는 급히 채널을 돌렸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어요. 동네 마트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는 게 유일한 대화였죠. 별채처럼 꾸며놓은 요리 연구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미란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과거 KBS 방송국과 여러 잡지에 약선 요리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시절 연구하고 실험했던 모든 기구와 레시피가 그대로 남아있었죠. 오래된 요리책들, 손때 묻은 절구, 정성스럽게 말린 약재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누가 불러준 게 언제였더라.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딸 지은이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고 아들은 부산에서 살며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란도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쁘니까요. 핸드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뒤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와 남편 목소리가 섞여 들렸죠. 미안해 엄마, 수아가 열이 나서.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괜찮지? 지은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그래,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아이를 돌봐야지. 걱정하지 마. 미라는 괜찮다는 듯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려 퍼졌죠.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 언젠가 나도 그 뉴스 속 사람처럼 될까? 요리 연구방에서 보낸 화려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방송 출연할 때마다 스태프들이 강 선생님 하고 부르던 목소리, 독자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 남편이 우리 집 요리 연구가 하며 자랑스럽게 소개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미라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상하게도 희망적이었어요.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요리할 수 있는 손도 있으니까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 일주일 후 20년 지기 친구 정수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란아, 우리 황혼 모임 한번 나가보자. 너 혼자만 있으면 안 돼. 정수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무슨 모임?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미라는 주저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니야, 다들 우리 또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야.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그래. 한 번만 나가보자, 응? 정수기의 설득에 미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토요일, 미라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니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수기와 함께 찾아간 곳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6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의 남녀가 열댓 명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혼자 살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이었죠. 그때 한 남자가 미란에게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깔끔한 회색 셔츠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상우라고 합니다. 70인데 아직 정정해요. 그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강미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미란도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상우는 미란의 과거 이야기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약선 요리 연구를 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건강 음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냥 취미 생활처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미라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상우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하시는 분 같아요. 저도 요즘 건강 때문에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상우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묘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우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무역업을 하다가 은퇴했는데 이제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미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일주일 후 상우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상우는 미란이 끓여온 국이자 죽을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런 음식은 정말 책으로 내셔야 해요. 시중에 파는 건강식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책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미라는 웃었지만 상우의 말에 마음 한편이 뿌듯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 건강 열풍인데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계시다니. 상우는 계속해서 미란의 요리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만남이 이어졌어요. 상우는 늘 미란의 요리에 대해 물었고 집에 있는 연구방에 대해서도 자세히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한번 구경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서요. 미라는 이런 관심이 순수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요리를 배우겠다는 열정이 대단하네. 상우와의 만남이 한 달쯤 지나면서 그는 미란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역업에서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소일거리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상우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가끔 같이 요리하면 안 될까요? 혼자 해먹으려니 양도 많고 재미도 없고요. 미라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15년 동안 혼자만의 공간이었던 집에 누군가를 들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같이 요리를 한다는 게.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제가 직접 청소와 장보기를 도와드릴 수 있는데 미란 씨는 요리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상우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미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그래도 혼자 하기엔 양이 많긴 하지. 게다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달래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끔씩만요. 미란의 대답에 상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주부터 상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미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약속대로 장을 보고 설거지를 하며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이렇게 다 해주시니 미안하네요. 미란이 말하자 저도 좋은 음식 배우는데 뭐가 미안해요라며 상우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상우가 올 때마다 조금씩 자신의 짐을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갈아입을 옷을 챙겨왔어요. 면도기를 깜빡했는데 내일 아침에 가져갈게요.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 하나만 놔둘게요. 이런 식으로 한 달쯤 지나자 상우의 물건들이 미란의 집 곳곳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 맛있는 요리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와인도 한 잔 곁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결국 잠깐 동거 형태로 미란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미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게 외롭지 않아서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우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리방에 대한 관심이 유난했어요. 상우와 함께 지낸 지 2달이 지나자 어느 날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 전 당신만 있으면 돼요. 우리 혼인신고하지 않을래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미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지내온 삶에 누군가와 함께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상우 씨. 우리 나이가 있다 보니 혼인신고가 쉽게 생각되진 않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남은 시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상우는 미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며칠간 고민 끝에 미란은 혼인신고를 수락했어요. 조촐한 결혼식도 생략하고 둘만의 조용한 재혼이었습니다. 딸 지은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라며 걱정했지만 미란은 이 나이에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라고 대답했어요. 혼인신고를 마친 그날 밤 상우는 작은 와인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우리 부부 첫날 밤을 축하해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미란의 가슴도 오랜만에 설렜어요. 둘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우는 미란의 손끝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당신과 함께하니 정말 행복해요라고 속삭였어요. 미란도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어요. 상우는 미란의 손등에, 목에, 귀 뒤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당신 몸에선 좋은 향이 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달콤했어요. 둘은 아주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미란도 놀랐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황홀함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상우의 손길은 정성스러웠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미란은 첫날 밤 상우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던 새벽 3시쯤 미란은 문득 잠에서 깼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 건가 싶어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요리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미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상우가 혼자 요리방에 서서 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낮에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듯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 전체를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상우 씨? 미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상우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미안해요. 잠이 안 와서. 당신 요리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다시 평소의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새벽에 이러면 감기 걸려요. 들어가서 자요. 미란이 말하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실로 돌아가는 길, 미란의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행복한 첫날 밤이었는데 방금 전 상우가 요리방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치 뭔가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재혼한 지 며칠이 지나자 상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상우가 말을 꺼냈어요. 미란 씨, 이 요리방 그대로 서울에서 작은 약선 요리 가게 열어보면 어떨까요? 가게요? 미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요즘 건강식품 붐이잖아요. 약선 요리 전문점이라면 분명 인기가 있을 거예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체력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상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말 관심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그 후로 며칠간 상우는 계속해서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리방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추억으로 남겨두려고요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은 미란이 잠깐 외출한 사이 상우가 미란의 물건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상우 씨, 제 노트는 왜 보셨어요? 미란이 직접 물어보자 상우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이런 귀한 자료들을 묻어두긴 아깝잖아요.
그 후로도 미라는 계속 거절했지만 상우는 집요하게 사업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이런 전문 지식을 그냥 묻어두기엔. 그날 저녁 딸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응, 괜찮아. 그런데 상우 씨가 자꾸 사업을 하자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 미란이 털어놓자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이 엄마 걸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하고 이제 사업 얘기까지. 지은의 걱정은 깊어졌어요. 아니야, 그 사람 나한테 진심이야. 단지 내 요리 실력을 아껴서 그러는 거야. 미라는 상우를 변호했지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지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지은이 말이 맞는 걸까? 상우의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처음부터 요리방에만 관심을 보였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상우가 또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미라는 확실히 말했어요. 상우 씨, 정말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말아요. 상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알겠어요. 당신이 정말 싫다면 어쩔 수 없죠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라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재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상우가 평소보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란 씨, 우리 결혼한 지 한 달 됐어요. 축하해요.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어요. 와인을 왜? 미란이 당황하자 상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 부부가 된 지 한 달이니까 축하해야죠. 저녁 식사 후 상우는 와인잔 2개를 꺼내며 정성스럽게 따라주었어요. 자, 건배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요. 와인의 색깔은 진한 적색이었고 향도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상우 씨. 미란도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맛이 좀 이상했지만 워낙 비싼 와인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와인을 마시는데 이상하게도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미란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술이 센가 봐요. 피곤하셨나 봐요. 좀 쉬시죠. 상우는 미란을 부축해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미란은 침대에 누우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어지러움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상우가 자신을 내려다보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라는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한 상태로 잠에서 깼어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던 자신이었는데 오후까지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했어요. 어젯밤 기억이 왜 이렇게 흐릿하지? 평소와 다른 컨디션에 당황했습니다. 상우 씨? 미란이 옆자리를 확인해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화장실에 간 건가 싶어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봐도 상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짐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간 거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침실로 돌아와 서랍을 정리하려는데 평소 꼼꼼히 닫아두던 서랍이 열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미라는 서랍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항상 정리해두던 중요한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급히 확인해보니 통장과 도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내 통장이 어디 갔지? 손이 떨리며 서랍을 다시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른 서랍들도 확인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중요한 통장과 도장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제 계좌에서 어제 거래 내역이 있나요? 네, 오늘 6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대답에 미란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어제 집에만 있었는데. 미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CTV 확인해 보시겠어요?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거래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미라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가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분명히 상우가 나와서 거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 이름은 전창훈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은행 직원이 물어보자 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남편인데 이름이 다르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라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가짜 이름으로 접근해서 제 돈을 훔쳐갔어요. 경찰이 조사해보니 전창훈은 여성 대상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주로 황혼재혼을 미끼로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어요. 피해자가 이분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명을 속였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미라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제야 딸 지은의 걱정이 현실이 된 걸 깨달았습니다. 상우가, 아니 전창훈이 처음부터 자신의 요리방과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요리방으로 사업을 해보려다 안 되니 미란의 통장만 들고 가버린 것이었어요. 경찰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보다도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거짓이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엄마. 소식을 들은 딸 지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지은아, 내 말이 맞았어. 엄마가 너무 쉽게 믿었나 봐. 미라는 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이제 은행 조치도 했고 경찰도 수사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며칠 후 지은의 권유로 피해자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런 일을 당하시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나오신 게 대단해요. 대단해요? 저는 그냥 바보 같아요. 미란이 고개를 떨구자 상담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할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그걸 악용한 상대방이 잘못된 거죠. 상담센터에서 만난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라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며 힘을 주었습니다. 약선 요리를 아예 포기하지 말고 복지관에서 특강 강사라도 해보시는 게 어때요?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조언해 주었어요. 그런 좋은 재능을 묻어두면 아까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미라는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문의해봤습니다. 약선 요리 특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복지관 담당자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란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오랜만에 또렷했어요. 수강생들은 미란의 요리 시연에 감탄했습니다. 와, 이런 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데요.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약선 요리를 직접 배우다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란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손녀 수아와 함께 오미자청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마시면 감기에 안 걸릴까요? 수아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만든 건 특별하니까. 미란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에 혼자 앉아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강미란이구나.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미란은 요리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내 속도로, 내 방식대로. 강미란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창훈은 잡지 못했지만 거기에 연연하고 있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더 애쓰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약선요리 특강 강사로 활동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수강생들과 나누는 대화, 함께 요리하며 웃는 시간들이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선생님, 오늘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단골 수강생인 박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미란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은퇴한 교사예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미란입니다. 미란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수업을 참관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요리를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란은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상우. 아니 전창훈과는 다른 자연스러움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셨나 봐요. 미란이 물어보자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약선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직접 다려주셨거든요. 선생님 수업을 보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 후로 우석은 가끔 복지관에 나타나 미란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조심스러웠어요. 한번 큰 상처를 받은 터라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려웠거든요. 미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지 않을래요? 우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도 미란은 망설였습니다. 요즘 조심스러운 게 많아서요. 미란의 대답에 우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삶의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요. 며칠 후 미란은 용기를 내어 우석과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을래요. 미란의 솔직한 말에 우석이 웃었어요. 물론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석은 미란에게 요리방이나 재산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대신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미란은 요리방 창가에 앉아 따뜻한 말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복지관 강사를 한 지 1년이 되었다. 작년 이맘때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은 다시 내 공간이다. 아무도 이곳을 넘볼 수 없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만 이 문을 열 수 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작년 상우를 만났던 그 벚꽃철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미란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석의 문자였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어떠세요? 미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좋아요. 황혼에도 사랑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나를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걸 이제 미란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인연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죠. 강미란,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